이재명 대통령이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나누며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개신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와 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이 참석해 사회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위한 교계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여성 목회자와 간사, 직원 등 교회 내 여성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가운데 불과 10% 정도만 공식 대응했을 뿐 피해자 대부분 조용히 넘긴 것으로 응답돼 교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돌아보는 기획보도 구멍난 아이돌봄 교회가 나선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 유휴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나누며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개신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와 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이 참석해 사회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위한 교계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청과 소통을 국정 운영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7대 종교 지도자 11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사회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 생명 존중과 자비, 비폭력의 가치를 담은 채식 위주의 오찬을 나누며 80여 분 동안 각 현안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오찬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고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계 역할과 교육, 인권, 평화, 민주시민 양성, 기후위기, 지방균형 발전, 약자 보호, 의정 갈등 해소 등 폭넓은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개신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와 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이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옆자리에 배석한 김종생 총무는 소년공으로부터 시작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한 여정이 국정 운영에 투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 약자, 소수자와 함께할 길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김종생 총무는 이어 분단 80년을 맞은 올해 진행되는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일 예배 준비 상황을 소개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그리고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의 경우를 좀 보면 이게 남북 분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남북 분단을 넘어서는 길을 그리고 평화 통일의 길을 우리가 함께 모색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약자와 함께했던 그런 역사가 남북 통일로 이어지고 통일이 우리 사회를 통합으로 양극화를 넘어서는 통합으로 이어가면 좋겠다. 김종생 총무는 또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교훈 삼아 종교 집단의 정치 세력화를 경계하고 이를 멀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전했습니다. 한교총 김종혁 대표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조건으로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국론 통합 노력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혁 대표회장은 현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국론 분열과 국민적 대립을 극복해 국민과 국론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론 통합을 위해서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혁 대표회장은 이어 기독교계가 우려하고 있는 급진적인 내용이 정부 조직법에나 기타 법안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이어간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의 기본 역할인 용서와 화해, 포용, 개방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 수 있게 종교계의 역할과 몫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면서 종교계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어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조사와 처벌의 법적 제도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성희롱은 기준과 제도가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내 여성 사역자들에게 성희롱 피해 경험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36%가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공식적인 대응을 했다는 응답은 10%대에 불과했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교회 안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여성 목회자와 간사, 직원 등 교회 내 사역자 370명에게 성희롱 피해 경험을 물었는데 피해를 직접 당했다는 응답자가 36.5%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간접 경험까지 합하면 비율은 60%까지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성희롱 유형으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가장 많았고 음담패설과 성적 농담, 신체 접촉 요구, 사적 만남이나 데이트 강요, 특정 신체 부위 쳐다보는 행위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희롱을 행하는 당사자로는 집사 등 평신도가 가장 많았고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교회였습니다. 이 같은 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동료나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교회 내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공식 대응한 경우는 12.6%에 불과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성희롱 행위자와 잘 아는 사이여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불이익을 걱정하거나 교회의 해결 의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소속 교회나 교단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성범죄 처리가 공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할 거라는 기대는 25.7%에 그쳤습니다. 연구자들은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이유로 교회 내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고 넘어간 게 내적 신뢰마저 무너뜨린 결과라면서 교회 내부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 평판을 위해서 덮는 선택을 한 것이 오히려 교회의 평판을 더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범죄 해결 방안으로는 확실한 처벌과 징계를 가장 많이 요구했고 성차별적 문화와 사역 환경 개선, 피해자 보호 조치와 지원 강화, 성폭력 예방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SNS 등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요즘 직장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희롱 문제에 굉장히 많이 분노하시고 굉장히 불쾌하시거든요. 누군가에게는 폭력으로, 누군가는 그걸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문제로 있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교회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교회 내 성희롱의 사례와 발생 시 대응 규칙,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2024년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4.3%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전문적인 돌봄 복지를 통해 선교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복지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생각해낸 CBS 기획보도 구멍난 아이돌봄 교회가 나선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유휴 공간을 내어준 교회를 최창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파주 대광교회 1층에 마련된 미술 작업실. 초등학생 또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종이를 찢어 다양한 모양을 꾸밉니다. 서로 꾸민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재밌게 만들어진 작품을 보며 크게 웃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일터로 나가 혼자 남겨질 시간이지만 한 곳에 모인 아이들은 미술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 테일이 거는 네모란 동그라미가 자유롭게 조화로 이루고 있어요. 피자야? 신색이 아예 안 보여. 맞아. 자, 지금은 이렇게 물에 젖혀가지고 습자지를 습자지로 염색하고 있어요. 이게 마르면서 또 다른 느낌이 나요.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보드게임이나 독서 활동도 하지만 수학과 영어 등 학습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도 즐겁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된 친구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 봤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요번에 저 점수가 많이 오른 것 같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찝어주신 문제에서 좀 나와가지고 점수가 오른 것 같다고 그렇게 직접 문자도 보내주고 전화도 해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갑자기 부모가 집을 비워 늦은 시간까지 긴급하게 돌봄을 받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밤샘 돌봄도 마다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5명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신데요. 갑자기 아프시게 되셔가지고요. 그때 센터가 아니었다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그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때 보람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도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런 연결 통로가 된 셈이죠. 인천 주안장로교회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부평 꿈자람터. 부평구 다함께 돌봄센터인 이곳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면서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최근에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가정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돌봄 수요자들의 요구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비해서 한부모 가정도 많아지고 조선 가정도 많아지고 그리고 맞벌이 부모의 자녀 친구들도 많아지는데 이러한 경우에 가족의 긴급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부모님들이 조금 고민이 큰 거를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 주안장로교회는 돌봄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며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여기가 교회 건물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조금 더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교회라는 곳이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평일에는 텅 빈 교회 공간이 돌봄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고 선교의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위원들이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를 만나 특조위 기간 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교계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지지하는 활동들을 펼쳐왔다며 특조위가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를 처벌하고 참사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조사를 개시했으며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개포동교회 후원으로 스와힐리어 성경 5,643부를 탄자니아에 기증했습니다. 개포동교회는 올해 부활절을 기념해 전 교인이 성경 후원을 위해 모금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르완다에 이어 두 번째로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과 희망을 전하고자 탄자니아에 성경을 후원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되는 성경은 학교와 교회에 보급돼 탄자니아 문맹 퇴치 교육과 전도의 도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탄자니아 성서공회는
성경을 갖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이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보령 기독교 역사문화선교사업회가 지난 5일 충남 보령 머드 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귀칠라프 선교사의 보령 방문 193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세미나를 열고 귀칠라프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일 선교사 칼 귀칠라프는 1832년 7월 충남 보령 앞바다에 상륙한 이후 20여일 동안 보령 일대에서 전도 문서와 성경을 배포하고 감자씨앗, 감기약, 한글 주기도문 등을 매개로 주민들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 칼 귀칠라프 연구위원장 최태성 목사는 주제 강연에서 귀칠라프가 탄 아머스트호가 정박했던 항구는 원산도나 고대도로 추정된다며 그중에서도 육지와 가까우며 조선 관리들과의 접촉이 가능했던 원산도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신대 최영근 교수는 귀칠라프의 조선 선교 활동을 재조명하면서 감자 보급과 의료 활동, 성경 번역 등 다방면의 활동은 말씀과 삶을 함께 전한 총체적 선교의 실현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에서 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35도에 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